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익쌤입니다.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백꽃 동형 모의고사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26개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셨는데 기출문제를 정확히 공부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실력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45분 동안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6회입니다. 제6회는 31회 기출문제를 변형했습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41번 법률의 효력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4조 폭리행위는 추인 안 되죠? 전환은 가능합니다. 2번 경매는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라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3번 강제입행 나오면 103조 모유 아니죠.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건 108조 모유입니다. 103조 모유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정답이죠. 103조 모유 아닙니다. 4번이 동기불법입니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5번 소송에서 증언 나왔죠. 그럼 이 증언은 사실 증언일까요? 허위 증언일까요? 아니면 잘 모릅니까? 사실 증언이죠. 잘 모른다가 아니라 사실 증언입니다. 항상 비정상은 비정상이라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증언은 사실 증언이에요. 허위라고 안 써줬죠? 그럼 사실 증언입니다. 그럼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란 약정은 그 상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틀렸죠? 상당성 있는 만큼 유효, 그 초과가 무효입니다. 반면 허위 진술은 전부 무효죠. 정답은 3번입니다. 예, 42번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제3자, 제3자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그럼 허위 표시 3자는 노란색 문제 보세요. 노란색 문제 허위 표시가 먼저 있죠. 그리고 파란색 제3자가 나중에 나옵니다. 허위 표시 전에 있는 사람은 제3자이죠.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후에 나온 자가 제3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가장채권이 허위 표시 가장행위죠. 가장채권이 있고 파란색 표시 가압류한 자 파란색, 노란색 어떤 게 먼저 나왔어요? 노란색이죠. 가장채권이 먼저 있고 파란색 가압류한 자가 그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2번 가장전세권 먼저 나오고 거기에 저당권 취득했죠. 나중에 나왔죠. 그럼 노란색 가장전세권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파란색 저당권이 나와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3번 채권 후 가장양도 그랬나요? 그럼 채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채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책에는 가짜로 써 있습니까? 진짜 채권이죠. 진짜 채권을 양도를 가짜로 했죠. 그럼 가장양도에서 변제전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가장양도 전에 있습니까? 가장양도 후에 나왔나요? 전에 있었죠. 다시 보세요. 채권자가 갑이라면 채무자가 을이 있습니다. 그럼 갑과 을이 진짜 채권 채무자죠. 근데 그 진짜 채권을 이제 가짜, 갑이 병에게 가짜로 양도했습니다. 그럼 가장양도가 노란색이죠. 그럼 전 채무자는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제3자에 해당한다 들렸죠. 가장양도 전에 있는 사람이라 제3자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파산 선고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제인은 무조건 제3자 기억하세요. 5번 가장채무 이게 허위 표시죠. 가장채권, 가장채무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 뒤에 보증했다.
부중이 가장채무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적으로 허위 표식이 먼저 있고 이후에 나온 자가 제3자. 그래 시간을 잘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3번 착오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자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계약법이 있고 착오는 민법 총책이 있으니까 별도로 판단합니다. 니은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여러분 착오 취소는 109조에서 인정했죠. 법에서 인정했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아랫줄에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오에 빠진 사람은 나쁜 놈입니까? 멍청한 놈입니까? 멍청한 놈이죠. 나쁜 놈 아니라 불법 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원래 취소 못하는데 여기처럼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그때는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라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리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그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어요. 기침할 때 해치하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다. 대리에서 사례가 나오면 대리인을 먼저 빨리 찾으세요. 대리인은 을이죠. 그리고 뭘 하라 그랬죠? 매매하라 그랬죠. 그 다음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이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인지 문제가 된 경우 궁방만 본인이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경솔 모경험 상태 여부는 대리인 을 맞았어요. 궁방만 본인입니다. 이번 을은 이무대리인이라 본인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 원칙적 선임할 수 없습니다. 3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보세요. 자 그럼 을이 병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죠. 매매할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을에게 돈 주면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럼 다시 3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사선 끊었죠. 그럼 병은 할 일 다 했네요. 그러니까 병의 의무는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그 다음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갑과 을이 알아서 할 일이죠. 이미 병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은 변제를 이미 소멸했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 포함되어 있지 않죠. 매매하라 했지 누가 해제하라 그랬어요? 5번 을이 미성년자 그럼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5번 자 이무대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본인은 숙권행위 처리할 수 있죠. 숙권행위 처리는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가 또는 유사할 필요 없죠. 전혀 별개라도 상관없습니다. 3번 복대리인 잘 보세요. 자 복자 복 있죠. 받침이 뭐예요? 받침. 복 받침이 기억이죠. 기억 다음이 뭐죠? 니은. 그럼 복을 기억을 니은으로 바꿔요. 바꿨나요? 그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다시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맞았어요. 대리인의 대리인 틀리죠? 따라서 법률행위도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합니다.
4번 대리인 여러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맞았죠. 공동 대리 틀리죠? 깡패가 아니죠? 각자 대리.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5번 대리인의 기망 나오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외웠습니다. 다시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몰라도 맞았죠? 사기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죠. 당사자하고 똑같아요. 대리인은. 그래서 110조 1항으로 가서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0조 1항으로 갑니다. 46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의 X부동산을 비용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무권 대리인이 매매했죠. 자, 그럼 틀린 겁니다. 기억. 대리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 갑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을이 문제에서 매매했잖아요. 그럼 본인 갑을 상속하면 매매와 유사한 추인을 해야지 매매와 정반대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건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앞에서 매매했으면 상속받으면 그걸 인정해야지 그걸 거절하는 모순되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니은,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 갑에게 추인 여부확답을 제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확답을 맞아요. 바라지 않은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디귿,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죠. 따라서 표현 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린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47번 법률행위 조건 기한 옳은 겁니다. 1번, 2번 같은 게 시험이 가장 많이 나왔죠.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요건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조건 없는 틀렸죠. 조건 없는은 유효거든요. 틀렸습니다. 무효라고 해야 됩니다.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 플러스 해지조건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라 또 조건 없는 유효 틀렸습니다. 무효가 돼야 돼요.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 즉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조건 존재를 주장한 자가 증명하겠죠. 뭐든지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야, 우리 옛날에 그런 조건 있잖아 라고 조건이 있다고 존재를 주장자가 증명해야겠죠. 4번은 노란색 글씨 외워요. 기한이형 외웁니다. 기한이형.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형성권적이죠. 정지 조건 틀리죠. 지금 앞에 기한인데 정지 조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한이 어떻게 조건입니까? 그래서 기한이형 외우세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됩니다. 5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48번 다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통정호의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지만 추인 가능하죠. 2번 상대방 강박으로 인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추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시에 소급하여 맞았습니다. 4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을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하려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즉 성년자가 된다면 해야 되죠. 5번 처음 터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 이 계약은 무효인데 이건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강행규정 위반 무효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49번 담요 취소 원인이 있는 거 그랬나요? 그럼 취소 원인은 재착사항 딱 4가지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딱 4가지입니다.
그럼 제착사강 보입니까? 리을의 사기 이게 정답이죠. 나머지는 다 무효사유입니다. 50번 갑은 을의 모친 어머니로서 X토지 소유자이다. 그럼 갑이 소유자죠. 을이 자식입니다. 근데 고난은은 을, 을이 이제 어머니 허락 없이 병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갑명의로 위조했다. 그러니까 을이 병과 어머니로 지금 위조한 거죠. 그 다음 X토지에 병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1억을 대출받았죠. 그러니까 사안이 어떻게 되죠? 을이 은행과 공모해서 1억을 대출받은 거죠. 근데 우리 갑 이름 현명했나요? 어머니 갑 이름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하지 않으려고 대출 계약서랑 근저당 계약서를 다 갑 명의로 위조했잖아요. 자, 그럼 이건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현명해야 대리인데 무권대리 아니에요. 이게 무권리자 처분행위죠. 을은 X토지에 아무 권리가 없는데 서류를 다 위조해서 X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근저당 설정행위는 물권행위 처분행위라 권한 없으니까 쌍무효입니다. 근저당권 등기 무효, 대출 약정 다 무효. 이게 무권리자 처분행위입니다. 기억. 갑병 사이 대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니은 따라서 병명의 근저당 등기 무효 맞아요. 그럼 특히 갑이 소유자죠.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리을 권리자 갑이 을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죠. 권리자가 당연히 추인하면 이것은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계약 원칙적으로 계약 시 소급합니다.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무권리자 처분행위고 리을에서 추인했잖아요. 그럼 이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에 공부한 추인 어려웠죠? 이걸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민법상 추인인데 5가지 추인이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죠.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상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2년에 민법 시선집중 무료 특강했거든요. 올해 그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